지금 느끼셨죠? 코너 타이틀이 바뀌었는데요. 바뀐 이유는 지난주에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직설을 꾸며주셨던 서가버 전 의원께서 대학교 총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보내드렸고요. 이번 주부터 아주 특별한 분을 새로 저희가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개를 먼저 이분부터 좀 해드려야 되겠죠. 네. 정두환 의원님. 네. 일단 정두환 의원님 인사 나누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잘 보내셨죠. 역시 패션은 계속 멋있습니다. 소개하기 전에 속보가 하나 있는데요. 네. 좀 전에 3부에서 인터뷰했던 안상수 네. 자유한국당 의원이 네. 김종배 씨가 마음에 든다고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그랬대요. 왜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내정된지도 몰라요. 저는 방송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네. 왜 방송에서 다른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제가 갑자기 지금 당황을 했잖아요. 자, 이분을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정도원 의원님이 잘 아시잖아요. 저희 스텝의 거의 절대 다수가 여성분들인 거 아시죠? 네, 맞아요. 이 여성 스텝들이 이거 안 읽어주면 저하고 방송 안 한다고 저를 반강제로 협박한 새 식구 소개 멘트를 지금부터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의도의 조지 클루니, 미중년 직설가, 정두원 전 의원과 멍멍미로 무장된 여의도의 강다니엘, 강훈식 의원이 함께하는 직설입니다. 오 마이 갓.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을 새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색다른 시선 역사상 네. 이런 휘황찬란한 소개 멘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진짜로 거짓말을 안 하는 방송인데 진짜로 한 번도 없었는데요. 네. 지금 저 스태프들이 밖에 다 서 있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세게 거짓말했네요, 저한테는. 또 바로 치시네. 정도원 의원님 섭섭하십니까? 아니, 너무 영광스러운데. 네. 부담스러워서 제가 무슨 조지 클룬입니까? 근데 두 분 멍멍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요즘 하도 새로운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제가 여기서 설명은 안 드리겠고요. 방송 끝나시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검색해보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지 마시고. 네. 아무튼 자, 강훈식 의원님 어떻게 적응되셨습니까? 네, 적응하고 있겠습니다. 계속 꾸준하게.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새로운 직설 스타트를 끊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새로 오신 강훈식 의원님의 소속돼 있는 민주당 이야기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엊그제부터 좀 계속 그러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른바 부엉이 모임인데요. 네. 의원님도 혹시 회원이세요? 네, 저는 회원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지금 당에서 이 모임 두고 뭐라고 그래요? 언론이 뭐라고 하는 거 둘째치고. 일단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잘 지키고 응원하는 게 여당의 입장에서는 네. 몇몇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네. 지금 이 부엉이 모임이 나와서 부엉이 모임이 뭐냐, 네. 누구냐, 또 어떤 걸 하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런 모임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셔도 됩니다. 어떤 네. 의미로 보면 네. 각자의 다른 눈높이와 다른 경험을 가진 이제 의원들이 모인 거니까 그 경험에 예를 들면 참여정부에 있었던 당시 집행부를 하셨던 청와대에 계셨던 분들 중심으로 해서 모임도 있고 또 이 부엉이 모임은 또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네. 또 다른 성격의 모임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도 여러 가지 모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잘 지키자 또는 이제 문재인 정부를 잘 성공시키자 이런 거는 하나의 모임 또는 어디가 주축하는 것보다도 아주 여러 모임들이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다만 이제 이게 좀 불거지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운이 감도는 이 시점에 네. 우리가 소위 가깝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쟁점들이 되는 거지. 네. 이런 모임들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자, 저 말씀에 대해서 정도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모임은 문제가 아니에요. 모임 자체는 많거든요. 네. 회원들이. 근데 이제 거기서 뭘 하냐가 문제인데 만약에 여기서 당권을 우리가 만들어내자. 이제 그런 모임이라면 문제가 있죠. 당권이라는 게 이제 다시 말해서 패권이고 패권이라는 게 다시 말해서 이제 공천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중심이 되자 이런 게 다시 말해서 개파 모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런 거 갖고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라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지금 언론에서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강훈식 의원님 지금 네. 일부 언론은 네. 부엉이 모임을 새누리당 시절이죠. 자유한국당 시절에는 새누리당 시절에 이른바 친박을 넘은 진박. 네. 이거고 거의 대입을 해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언론 보도는 상당히 마음에 안 드십니까? 네, 저는 과도한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과도한 해석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서 환기는 시켜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안타깝게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지지자나 또한 같이 일했던 참모들 사이에선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그렇다. 좀 더 좀 잘 지켰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밤에도 지켜보자. 뭐 우리가 잘 지키자 이런 말로 부흥이 모임을 만들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정도원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임 소속인 박범계 의원이 본인이 소속이라고 밝히면서 네, 어제 한 저녁 이야기를 보면 인터뷰했어요. 네. 패권과 권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걱정보다는요. 오히려 네. 대한민국 역사상에 대통령이 안타깝게 돌아가신 상황들을 놓고 가까운 분들이 좀 잘 모시겠다 또는 잘 성공시키겠다라는 후속 모임이 있는 것 아니냐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네.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돈 의원님은 뭐 이 모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임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앞으로 보면 되겠죠. 앞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어제 저희하고 인터뷰했던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그 대표 경선이 끝날 때까지는 그냥 뭐 오해를 받을 이유도 없으니까 활동을 좀 뭐 잠시 중단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이제 개인 의견도 밝혔는데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뭐 전혀 문제 없다. 그냥 친목 모임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언론에서는 자꾸 이제 이렇게 기사거리를 만들려고 또 그렇게 몰고 가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두고 보고 또 이런 게 나오니까 또 네. 본인들도 자중하겠죠. 아, 그렇다고 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 모임이 나오게 됐던 것도 민주당이 이제 대표 경선이 이제 조금씩 시작이 되면서 이 네. 모임이 이제 보도가 됐던 거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부, 그러니까 그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거 말고 당 내부에서 예열이 지금 어느 정도 몇 도까지 올라가 있는 겁니까, 의원님? 정확하게는 아주 후끈 달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당히 지금 뜨거운 것 같더라고요. 벌써. 이제 이게 참 뭐 국민 여러분들한테는 조심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네. 어쨌든 20대 국회가 들어와서 처음 1년은 정권 교체에 어쨌든 굉장히 집중해서 이제 달려온 것이고 네. 그리고 얼마 전까지 있었던 지방선거에 지방 권력을 교체하자라는 목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당은 뛰어왔고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까지 해결이 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네. 서로 여당 내에서는 이제 새롭게 당을 만들어 보자. 당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당연히 이런 토론과 논쟁들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됐고요. 예. 또 그렇게 하면서 너도 나도 사실 또 민주당이 3선 이상의 의원들이 많이 계신 편입니다. 40분 정도 넘게 계시는데요. 아, 그런 거요? 네네. 그분들 이제 3선 정도 하면 보통 리더로서 내가 좀 뛰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최소 상임위원장. 뭐 네네. 이런 그래서 거죠. 이제 네. 그런 분들이 서로 너도 나도 하다 보니까 뭐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20여 명이 나온다. 이름이 거론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면 아무래도 줄어드는 지점이 올 텐데요. 아직까지는 확 달아오른 그런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면 당대표가 되는 게 좋겠느냐라는 질문을 강훈식 의원한테 드리면 너무나 직군 질문이 될 테니까 그렇겠죠. 그건 정도원 의원께 드릴게요. 예. 지금 사실은 여당이 이제 사실은 그 청와대의 관계를 설정하고 스탠스를 잡는 게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사실은 돌아보면 역대 여당치고 여당으로서 정말 이 여당은 정말로 제대로 바람직하게 제대로 스탠스를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여당이 얼마나 있을까? 사실 이게 좀 의문인데. 여당은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사실 네. 여당 대표는 사실 그냥 뭐 의전적인 역할, 관리적인 역할만 했다고 봐도 돼요. 그럼 이번 민주당 대표도 그런 사람이 뽑히면 아니 됩니까? 근데 지금 강훈식 의원한테는 죄송하지만 네. 당이 후끈 달아올랐다는데 그 열기가 저는 별로 느껴지지가 않고 제 눈에는 너무 간단하게 보여요. 이해찬이냐 아니냐. 네. 뭐 그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람만 많지 덩어리는 이해찬 덩어리가 크고 나머지는 그냥 작은 덩어리들이 이제 이름 좀 알리려고 그래요?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제 요번 주까지 그 말씀하시는데 그럼 제가 뭐 가정화법으로 이해찬 의원이 당 대표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당청 관계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당청이란 말 쓰지 말라 그랬죠 제가. 당정이라 그래야 된다고요. 또 혼나. 예, 왜 혼내요 저를? 어떻게 정부하고 당하고 일을 해야지 청와대하고 일을 합니까? 그건 잘못된 그런 거고요. 네. 실제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서 그냥 제가 그러면 지적하는 거고. 당정청이라고 하면 안 될까? 뭐 그래 그걸 할 수 없이. 예. 근데 이제 당에서 사실은 협조도 해야 되지만 견제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은 좀 강단 있고 좀 기가 세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있는데 네. 저는 그 존재만으로도 다 정부가 좀 긴장을 많이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 뭐 민주당 경선에 대해서는 우리 정도원 의원님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미래를 긍정적으로 아니 생각하시는. 긍정 부정은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해요. 네.
뭐 강훈식 의원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신 거죠? 대표 관련해서 구체적인 네, 이제 저는 이름 뭐 나오니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당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첫날이니까 봐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안 여쭤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조금 전에 안상수 의원하고 저희가 이제 자유한국당 그 혁신 비대위원장 영입이라고 해야 됩니까? 위촉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쭉 얘기를 했는데 정도는 혹시 그 제안 안 받으셨어요? 제안 안 받았고요. 네. 제가 오면서 얘기 전화 들었거든요. 네.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그 사람을 모시면 당에 분란의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거 벌써 날 샌 거 아니에요? 그걸 걱정하면서 저 위원장을 영입하면 그 혁신이 되겠어요? 아니 혁신을 하려면 당의 분란은 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뭐 그러니까 이제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 뭐 알지 혁신이 될까 말까한데 네. 분란을 걱정하고 있으니 그 준비가 벌써 날 샌 거죠. 정말 그래요?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보셔서 한번 그 네? 분란을 일으켜 보시고. 저도 저승사자 스타일이라서 저는 별로 반가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누구를 모셔오든 혁신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유, 좀 혁신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근데 네. 지금 이제 그럴 만한 사람은 또 안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네.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네. 진짜 의학 소리가 날 정도 사람이 와서. 근데 사실 아까도 이제 김종배 씨가 얘기했지만 그럴 권한이 주어져야 돼요. 제가 그러니까 근데 제일 공천권이 궁금한 없는 한 막연해요. 그 사실 지금은 누굴 데려온들 또 그런 사람이 오지도 않겠지만 와도 별로 할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할 일도 별로 없다. 예.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오죠. 그 지금 의원님께서 포인트를 하나 짚어주는데 누가 오더라도 혁신 비대는 별로 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원장이 와서 정리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나 다른 그 당은 전부 다 여기에 올인하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는 건 그러면 그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어떤 비난의 그 시선의 화살을 돌리기 용도다. 뭘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시선도 별로 돌리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 1년 반 이상 2년 가까이 남았는데 네. 그때까지 이제 내용이 계속되다가 결국은 총선 임박해서 허겁지겁 뭐 이렇게 정리를 하든지 네. 그것마저 못하고 이제 망하든지 완전히 망하든지 그렇게 가겠죠. 알겠습니다. 강훈식 의원님은 다른 당 소속이지만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예, 말씀드리기가 쉽진 않습니다만 네.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대표 그리고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대표는 모두 발언 대표를 뽑겠다는 거거든요. 아. 지도부 모두 발언. 오, 그러니까 모두 이제 발언 대표. 매일 아침에 이제 월수금에 하는 지도부 모두 발언만 하겠다는 건데 네. 지금 한국당의 처지와 상황이 그런 건지는 국민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좀 더 강력하게 뭔가를 보수를 새롭게 만들든 네. 아니면 당을 깨도 좋겠다라는 각오로 뭔가를 좀 환골탈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대표를 뽑자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 모습은 어쨌든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죠. 저 초재선 의원들은 김무성 의원의 탈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고 친박계 의원 14명은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묻기 위한 의총 수집 요구서를 냈다고 그러고 지금 이런 모양새는 결국은 아직도 그럼 누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거냐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이전 투구라고 해야 될까요? 분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얘기하면 개파라는 것은 결국 공천권을 둘러싼 싸움이고 네. 결국 그 싸움을 벌써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네.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네. 그 모습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누구를 탈당하고 말라 뭐 그런다고 지금 바뀔 게 없어요. 예. 예. 지금 저는 참 한마디로 말해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없다. 네. 자, 그러면 강훈식 의원님께 여쭤보겠는데 저 김무성 의원, 김성태 대표,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이제 이미 탈당한 서청원 의원의 경우에 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 지금 당의 세력 분포나 역학 관계를 볼 때 이 분이 계속 남아 있으면 당권을 거머쥐어서 뭐를 하려고 하니까 미리 치자.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참 그 전에 아까 얘기를 할 걸 흥분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다음 총선이 전망이 어둡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당선될 가능성들도 없어요. 근데 그걸 당권을 가지고 공천권을 싸우고 있다는 게 얼마나 우스워요. 네. 뭐 굉장히 승산이 있으면 그거 갖고 싸우는 거죠. 승산이 없을 때는 네. 우리 모두 다 살 길을 찾자 해가지고 이제 네. 전부 다
닫고 정말 누구를 모셔와서 우리 그 사람한테 승복하자 이러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와중에도 저러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말을 막아서. 아닙니다. 네, 계속 해주세요. 제가 어디서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나토 정부라고, 노 액션 토크 온리. 그건 노무현 정부. 예, 그렇게 주장했었는데, 제가 보면 요즘에 한국당이 딱 나토 정당. 노 액션 토크 온리. 예. 그러니까 나토, 예.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빌긴하는데 아무런 행동은 없고요. 그리고 쇄신하겠다고 하는데 뭘 쇄신했는지 모르겠고요. 네. 그리고 국민에게 새로 다가가겠다는데 뭘 다가보는지 모르겠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전면적으로 다 바꾸고 또 뭐 하나라도 제대로 바꿔야 될 상황인데 지금 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국면에 가 있고 예전에 그렇게 노무현 정부를 비판했던 그 모습에 정당이 가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또 그것까지도 괜찮은데 사실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를 들여다보면 국회가 생산적으로 되는 것도 막고 있는 형태까지 왔어요. 그래서 정당의 문제는 그냥 그 정당의 문제이니까 국민들의 삶이나 민생이 별로 피부에 와닿는 게 없다고 치더라도 민생의 문제, 삶의 문제는 좀 해결하면서 가야 될 텐데 그런 면에서 원구성도 지금 계속 안 되고 이제 며칠 있으면 70주년 재헌절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국회의 하반기에 국회를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회의장이 없는 상태에서 재헌절을 치른 경우가 있었나? 잘 모르겠네요. 뭐 경우를 떠나서 그렇게 되면은 그건 완전히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예, 그래서 그거는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 책임은 다음 총선에서 심판을 해야죠. 그래요. 근데 제가 정돈 의원님께 이걸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쯤에 민주당의 상황이 어찌 본다면 지금 자유한국당도 엄청난 그때 위기 상황이라 다들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이 호련히 등장하는데 본인은 물론 고사를 했지만 주변에서 계속 이제 정치를 해야 된다고 했고 그러면서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누가 와서 해결을 해주는 이런 모델이 아니라 새로운 그러니까 리더십을 누군가 찾아내고 내지 누군가 쟁취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질서라든지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물을 통해서 구현해 들어가고 지지자들이 그 인물 주위로 결집해 들어가면서 당세도 확장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사실은 맞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살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문재인 같은 그런 인물 그런 인물이 나오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하다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맞는 말인데 진행자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세요?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아니 그 말이 지당하니까 더 코멘트할 게 없잖아요. 가끔 저도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라니까. 그런 인물이 누굴까요? 그런 인물이 없으니까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자유한국당 그 명단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멀쩡한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부터라도 의정활동도 세게 하고 정당활동도 세게 하면서 크는 겁니다. 인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인제라도 목소리를 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가 무서워서 조용히 있는 걸까요? 공천은 다음에 공천 못 받을까 봐. 그래서 국회의원은 목표를 크게 잡아야 돼요. 내가 큰 지도자가 되겠다. 내가 정말 이 나라의 큰 인물이 한번 돼보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해야지 그런 강단 있는 얘기가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쪼잔하게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 이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쪼잔함부터 버려라? 네. 강원식 의원은 그렇지 않겠죠. 왜 또 화살 이걸로. 오늘 정돈 의원께서 상당히 지금 공격 모드로 저까지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유한국당 이 내용 상황을 계속 갈 것 같으니까 또 뭐 계속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제 강훈식 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당 내부 상황이 국회에서 원구성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까지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상황이죠 뭐. 원구성 협상 전혀 진척이 없습니까?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재헌절 직전에 타결될 거다 이렇게 희망을 갖고 있는데요. 국회라는 게 맨 마지막까지 가야지 이제 양쪽 다 아까 이제 정도원 의원도 그런 지적하셨는데 양쪽 다 그 비난을 면치 어려울 거다. 이 상황까지 가면 뭐라 하긴 할 겁니다. 그 상황을 맞이할 정도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만 이게 이제 사실은 여야를 떠나서 이 원구성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예견됐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그렇죠. 예견됐었던 일이고 또 특히나 지방선거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더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주셔서 더 사실은 그 결과가 답답하게 그리고 또 이거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안의 내용을 밖으로 분출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전환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탓하고 또는 다른 야당들을 탓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면서 방어선을 치고 내부를 어떻게 좀 모아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온 게 개헌연대인가요? 맞습니다. 개헌연대도 저는 그런 내부적 이게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면 전쟁을 잘 안 합니다. 국가가 제대로 안 돌아가 제대로 막 자꾸만 내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뭐 서로 싸우고 이러면 밖이랑 전쟁을 세게 해야 되거든요. 네. 이제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개혁 입법연대라는 바람이 확 불었어요. 그래서 평화와 정의, 민주당 그리고 나아가서 바른미래당도 네. 어떤 용의가 있다 하고 이렇게 확 하니까 그로부터 이틀 후에 다시 개헌연대라는 카드를 다시 꺼내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만 해도 굉장히 이제 자성하고 반성하겠다라고 했던 지점들이 이제 슬그머니 사라지고 왜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없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네. 제가 작년에 원내대변인 하면서 1년 동안 개헌 관련된 필요성, 개헌하자라는 논평을 56회 냈더라고요. 제가 세보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56회면 한 주에 한 번씩. 한 번씩은 계속 개헌하자고 한 겁니다.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최소한. 네. 근데도 뭐 그런 이야기 아직 한국당의 개헌안을 아는 국민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도 개헌하자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진정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근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민주당도 개헌의 뜻이 있으니까 저렇게 나온 김에 그냥 확 받으면 안 돼요? 받을 수도 있죠. 저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이게 그 국면으로 들어가서 개헌이 된다고 하면 실제로 논의해 볼 생각들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해서 이제 물타기가 되고 논의는 또 안 되는 다시 지지부지해지면 이게 사실은 지금 국면에 민생이라든지 챙겨야 될 것들이 안 챙겨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럼 나중에 또 민주당이 그래 그럼 한번 개헌 논의 해보자 하면 또 자유한국당이 또 표변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선거 때 하자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가 국민 소환제나 국민 발언제 이런 걸 하자고 하는 이유가 정치인들이 가장 국민을 어려워할 때가 선거 때입니다. 그럼요. 지방선거 때 돼서 야 이거 개헌 같이 해서 국민 소환제 합시다. 이래야 이야기가 되는 거지. 네. 선거 아니고 하자고 하면 국회의원들의 권한만 강화되는 개헌을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보통은. 네. 심판할 계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지나서 피해서 그때는 왜 안 하자고 했습니까? 사실은 야당에서 지방선거에 불리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친한 분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불리할 것 같지 않다. 그런다고 받아도 많이 이길 것 같지도 않다. 네.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만 지금 국면이야말로 진짜 좀 옹색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 새로운 아젠다를 못 만들어낸 지방선거였거든요. 야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심판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 뭐 저희가 야당일 때 보면 지난번에 지방선거에서는 세월호 문제가 어쨌든 안전의 문제가 부각되었고 그전에는 무상급식이 이제 저희가 지방선거에 아젠다를 맞아요. 내놨었는데요. 네. 이번에 지방선거 때 야당이 내놓은 아젠다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아젠다가 없으니까. 있죠.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장은 기억나요. 제가 볼 때는 그걸 다시 갖고 와서 네. 개헌, 그전에 있었던 개헌 문제를 갖고 와서 개헌 연대로 현재의 어려운 국면들을 탈출하려는 정치적인 어떤 공세 이런 거 정도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정도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개헌보다도 더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선거제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를 해서 그걸 원하는 정의당하고 민주평화당까지 좀 흔들어 보자. 그래서 개헌 선거제도 연대는 나름 아주 좋은 술수예요. 좋은 술수입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술수를 쓰는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제 여기가 그렇게 뭐 권위가 없고 힘이 없어서 이제 그게 이렇게 빛이 안 나는 건데 그 전에 이제 원구성 전에 이런 걸 꺼내서 협상에 끼워 넣는 거는 정말 그건 잘못된 겁니다. 원구성은 이건 당연히 그런 거 없이 깨끗하게 하고 별도로. 나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정치적인 뭐 절충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고 원구성도 저는 답은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국회의장 이제 여당이 가져가고 야당 둘이 이제 부의장 가져갈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법사위원장 지금 그대로 자유한국당이 하고 운영위원장은 이제 여당이 다시 가져가고 나머지 상임위 중에서 인기 상임위를 야당한테 주는 걸로 해서 정리가 될 겁니다. 답은 나와 있어요. 근데 시간만 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급해지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정리될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강원식 의원님도 이 전망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전망을? 저희가 여야의 입장을 매일 바꾸자고 하잖아요. 네. 20대 처음 국회 할 때는 저희가 야당이었거든요. 그때 법사위원장을
그 당시에 여당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주장으로 정리해서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도 여당이라는 원리로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이게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매번 반복되는데요. 관례 같은 거를 좀 만드는 계기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여당이 법사를 하면 예결위는 야당이 한다든지 아니면 야당이 법사를 하면 예결위를 여당이 한다든지 이렇게 규칙을 좀 정하는 필요가 있겠다. 물론 네. 이게 사당 체제라는 게 돼서 그것들을 일괄적으로 적용시키긴 쉽지 않습니다만 네. 그런 우선순위와 견제 균형들을 좀 맞춰나가는 관례가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또 시간이 다 됐는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개헌연대는 잘 모르겠고 말 넘기면 어떻게 선거제도 개편은 좀 어떻게 드라이브를 걸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이제 여당에서 이제 또 이제 하기 싫죠. 왜냐하면 다주고간의 야당을 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 주에 한번 좀 저희가 집중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 오늘 강문식 의원과 처음으로 했는데 해보시니까 어때요? 저는 아직은 적응이 좀 덜 돼서요. 어유 적응 뭐 잘하죠. 뭐 말씀 청산유수로 너무 잘하시네요. 아닙니다. 좀 적응할 필요도 없네요. 뭐. 잘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1389님이 지금 제 편 들어주는 문자 보내주셨잖아요. MC도 토론에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너무 구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세요. 전화번호 알려주지 마시고. 네. 자, 오늘 새롭게 꾸민 직설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강문식 민주당 의원 그리고 정두원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